그런데 이제 그 벌써 4월 10일 선거가 벌써 1년 전이었었잖아요. 1년 전. 작년이 아닙니까? 올해 4월 10일이 아니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안 듣고 계시다가 아마 이번에 그 이재명 192석을 한 이재명이가 세상에 불법 선거로 당선된 그 자들이 192명이 이거는 대통령을 식물 대통령 만들려고 작정한 거죠. 특별히 이번에 이제 또 예산 편성해서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거 안 되겠구나. 아 드디어 이거는 북한의 영향력을 받았겠구나 하고 이제 그 계엄령을 선포했는데 계엄령 선포하는 것 그거 우리 그 원문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 선포하는 그 타겟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한번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잘 한번 보셔야 됩니다. 자 들어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대통령으로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국민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지금까지 국회는 우리 정부 출범 이후 22건의 정부 관료 탄핵 소추를 발의하였으며 지난 6월 22대 국회 출범 이후에도 10명째 탄핵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유례가 없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 건국 이후에 전혀 유례가 없던 상황입니다. 판사를 겁박하고 다수의 검사를 탄핵하는 등 사법 업무를 마비시키고 행안부 장관 탄핵, 방통위원장 탄핵, 감사원장 탄핵, 국방장관 탄핵 시도 등으로 행정부마저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자, 그만. 그러니까 이제 그 부정선거로 당선된 사람들이 국회의원들 192석이 이게 감사원장을 탄핵한다. 여기 지금 감사원장 탄핵했다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감사원장이 어디를 갔습니까? 중앙선관위를 조사하러 갔다가 쫓겨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 계엄령을 이게 결단한 이유는 왜 그러냐. 하하 이번에 국회의원 당선된 놈들은 다 이게 북한의 영향을 받는구나. 그중에 박선원이라는 사람은요 국정원에서요 기조실장을 한 사람이요. 그 사람이 국회의원 이번에 당선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정보분과위원회에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있는 국정원에 있는 모든 보고도 북한은 다 넘어가고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대통령이 직무수행이 가능하겠습니까? 사사건건 다 시비를 걸고 다 탄핵인데 이재명을 수사했던 검사들을 탄핵시킨다. 아이 세상에 홍도영 목사님. 예. 아니 이재명이가 무슨 절대 그 옛날에 뭐 왕입니까 뭡니까 도대체가. 왕보다 지금 더 큰 제도를 누리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하는 일이 보면은 나라가 지금 뭐 용산에 그 명목상의 대통령이 있고 실질적 권력 형성이 여의도에서 지금 자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모든 그 고위 공직자들 그 청문을 거기서 다 하고 탄핵도 하고 있으니까 자기들 그냥 입맛대로 이번 이 국회는 그냥 탄핵하고 방탄 그러니까 특검 이외에는 용어가 별로 들리지 않습니다. 온전하게 지금 현재 정당하게 당선된 윤 대통령 식물 대통령 만들어 흔들어 가지고 결국에는 모든 좌편향 언론을 총동원해 가지고 또 이렇게 해가지고 지지율을 떨어뜨리고 또 뭐 지지율을 조사하는 그 사람들도 모르겠습니다. 뭐 어떻게 돼 가지고 한쪽 방향으로 그냥 기울어진 운동장처럼 계속해서 그렇게 가고 있는데 정말 이 상태로 가다가는 대통령도 의미가 없고 앞으로 무슨 선거 해봐야 그 별로 의미가 있겠느냐. 그래야 절망적인 상황에 우리가 놓여 있죠. 뭐 우리는 아무리 거리에서 부르짖어도 아무 답이 없고 이렇게 많은 시간이 지났는데 정말로 이 대한민국의 이 권력 구조 그리고 정당성 이런 것을 완전하게 밝혀내지 아니하면 대한민국은 희망이 없다. 이 상태로 그냥 나라가 그냥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진다. 그야말로 대한민국은 이재명이 마치 북한의 철대 졸음처럼 그 지금 현재 야당 국회의원들이랑 한 꼬랑서리 보십시오. 아버지를 했다가 북한이 어버이를 하잖아요. 그렇지. 아버지를 했다가 이들 신의 사제를 했다가 뭐 점점 완전히 가지고 완전히 절대적인 신적인 존재까지 만들어 간다 이 말이죠. 그렇지. 그러니까 이거는 뭐 참 이 21세기 전 세계 근대 민주국가에서는 눈 뜨고 볼 수 없는 장면이 여의도에서 날마다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저런 것들이 국회의원이라고 국민들이 세금을 줘가지고 그 밑에 수많은 보좌관 동원해가지고 나라를 파괴하는 데 앞장서는 이 세력들을 그냥 둔다면은 그냥 일찌감치 대한민국 보면 손 털고 끝내는 게 낫습니다. 이재명이가 당무회의 때 한 영상 한번 다시 한번 들어봐 주시면 아니 그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에 대하여 폄훼하지 말라.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이재명이가 자 한번 들어봐 주세요. 선대들 우리 북한의 김정일, 우리 북한의 김정일, 또 김일성 주석의 노력들이 폄훼되지 않도록 훼손되지 않도록
애써야 할 것입니다. 자, 이것뿐 아니라 이재명의 주장은 세 가지거든요. 첫 번째가 주한미군 철수거든요. 이거 간첩입니다. 이거 완전히. 조금 전에 말한 김일성, 김정일에 대해서 폄훼하지 말라. 이 말만 가지고도 간첩입니다. 이건 즉각 체포해야 됩니다. 이것은 바로 체포해야 되거든요. 뭐 절대적으로 우리의 주적의 수계를 갖다 고무 찬양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니 김일성, 김정일이 무슨 우리나라의 평화 통일을 위해서 노력을 했었단 말입니까? 네. 저게 어디서 말이 저 배경이 나오냐 하면은 김정은이가 최근에 불리하니까 이제 통일이 없다. 우리 같은 민족도 아니다. 이런 식으로 떠들었잖아요. 네. 거기에 대해서 선대들이 했는 평화적인 통일 노력을 훼손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워딩에서 나온 겁니다. 아니요. 6.25 전쟁을 통하여 500만의 사상자가 부상자와 죽은 사람이 합하면 500만인데 이런 이 최고의 이 당군 이래로 최고의 범죄를 저지른 이것을 폄훼하지 말라. 이건 간첩이야. 이것도 그러니까 그분들이 간첩. 다 이 나라의 평화적인 통일을 했는 노력을 폄하하지 마라. 이 미쳐도 보통 미쳐 돌아간 나라가 아니죠. 그리고 또 이재명은 또 북한 가서 고위 간직 산나고 만나가지고 아니 대북 송금해가지고 그것도 더 재판받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쌍방울 통하여. 예. 이걸 누가 간첩이 아니라고 하겠습니까? 이것을.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192석을 가짜 선거로 192석을 가지고 세상에 이제 계속 윤석열 대통령을 식물 대통령을 만들려고 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 연설을 한번 보시면 자 아니 그 이재명의 그 주한미군 철수 영상 그거 한번 보여주세요. 요때 찬스다. 그거 한번 보여주세요. 이 미점령군하고 미중 철수에 되겠다. 제가 그래서 다행이다. 여기 찬스다. 자, 황교안 장군님. 이것 좀 해석하면 난 해석이 불가능해요. 도대체가. 그러니까 네. 뭐 사람도 그냥 네. 그 평범한 개인도 네.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보고 네. 그 사람의 삶을 이렇게 우리가 평가를 하고 수준을 평가합니다. 네. 최소한 지금 야당 당수 아닙니까? 그렇죠. 대통령 후보를 지낸 사람 아닙니까? 네. 그러면 자기 말에 대한 무게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뭐 저 시정 잡배보다도 못한 저런 아니 미군 철수하면 기회입니까? 무슨 기회입니까? 저는 뭐 도대체 공부라고는 해본 적이 없는 예? 아주 뭐 천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자기가 스스로 고백하는 거죠. 네. 그리고 또 연방제 통일. 예, 연방제 통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조금이라도 자기가 내가 이렇게 그 앞으로 국가를 이끌어가고 네. 또 현재도 그것도 다수 여당의 당 대표로 있다고 생각하면은 뭐가 찬스입니까? 주한미군 찬스. 주한미군이 저 나가면은 다 망했는데 그런 것도 모른다는 거고 연방제 최소한 자기가 지금 그 뭐 간첩이냐, 예? 또 종북 세력의 지시를 받느냐 이런 거 의심을 찾는 데 있어서 속이 그렇더라도 저런 말은 하면 안 되는데 네. 아까 그 저 목사님 뭐야 우리 북한에 그렇죠. 우리 북한 우리 이게 우리 목사님 잠재- 저는 예 우리 뭐 저 안에 이 우리란 것은 우리 교회. 평소에 네. 예, 소속감이 거기라는 거죠. 그렇지. 예? 어. 근데 은연중에 저렇게 태어난 겁니다. 저거는 무슨 자기가 준비해서 나와서 한 게 아니고 뭐 저 네. 보니까 인터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것도 뭐 당 회의에서 최고위원 회의든지 거기서 하면은 아까 보니까 또 이거 좀 보고합니다. 네. 기록을 해서 나왔다면 그러니까 이제 우연에 그냥 예. 말로 한 게 아니고 저 사람은 메- 신점이죠. 메모를 해서 예. 나왔거든요. 그러면 연방제라면은 북한의 주장을 그대로 이 사람은 갖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 신념으로. 거기다가 또 대기업 해체. 이게 저 이재명의 자서전의 내용이거든요.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성장률이 지금 멈춰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제일 큰 이유가 워낙 규제를 많이 했기 때문에 맞아요. 기업들이 숨을 못 쉬는 겁니다. 맞아요. 제가 그 기업가들 만나보면은 기업이 유보금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어느 분야에가 저 투자를 할 것인가 이건데 유보금을 갖고 있으면서도 투자를 못 하는 겁니다. 삼성이 가지고 있는 것에도 예. 50조라 그래요. 50조. 예. 그러니까 이 정치란 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저는 뭐 경제 전문가는 아니지만은 대기업 하나가 중소기업 몇백 개를 대신하는 겁니다. 네. 홍대원 목사님. 예. 아니 그 저 연방제 통일하면 한국 교회는 존재합니까? 그럼 아까 그 말에 보면은 그 단어 하나에 그 사람의 사상이 더 들어있거든. 네. 미점령군이라고 그래 말했습니다. 네. 그럼 지금 주한미군이 점령군 차원에서 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 북한의 그 사관인 대한민국 남쪽은 미국의 식민지화돼 있다. 점령군이니까 식민지라고 말하는 거죠. 그렇지. 그 역사관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주한미군의 존재를 점령군이라고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 연방제라는 것은 몇 번 제가 말씀했습니다만은 이 지구촌에 연방제가 들어 있습니다. 그 나라마다 있는데 그거를 연방제 하려고 하면 정치와 사상과 이념과 종교 이런 색 문화가 일치가 돼야 이렇게 연방제 가능하죠. 소비에트 연방, 미합중국 이 전부 다 연방제 국가 아닙니까? 그렇죠. 전부 다 공산주의로 돼 있고 자유민주주의 대신이 가능한데 이 만일에 남북한이 극
극단적인 이질적인 세력이란 말이죠. 그 연방제가 아니고 우리 그냥 대한민국을 북한에 그러니까 갖다 바치는 거야. 결과적으로 남한의 주사파들이 주장하는 연방제는 북한이 그걸 받아들이겠다는 겁니다. 그렇지. 그러면 한국교회는 그냥 그날로 종말을 구하는 거죠. 그게. 끝나는 거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국교회 일부 지도자들이 멍청하지 그 속에 간첩인지 모르지만은 종전선언을 지지하고 또 이렇게 노골적으로 말이죠. 평화협정을 맺어가지고 평화로운 통일을 한다다. 미쳐도 보통 미친 한국의 지도자가 아닙니다. 이게. 자, 그래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한번 그 계엄령 선포할 때 아까 이어서 영상을 한번 보시면 윤석열 대통령이 이거 계엄령 하지 아니하면 안 되겠다고 결단을 내린 이유가 이제 나옵니다. 자, 보십시오. 들어보십시오. 탄핵, 국방장관 탄핵 시도 등으로 행정부마저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국가 예산 처리도 국가 본질 기능과 네. 마약 범죄의 단속, 민생 치안 유지를 위한 모든 주요 예산을 전액 삭감하여 국가 본질 기능을 훼손하고 대한민국을 마약 천국, 민생 치안 공황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에서 재해대책 예비비 1조 원, 아이돌봄 지원수당 384억, 청년 일자리, 심해가스전 개발 사업 등 4조 1천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심지어 군 초급 간부 봉급과 수당 인상, 당직 근무비 인상 등 군 간부 처우 개선비조차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러한 예산 폭거는 한마디로 대한민국 국가 재정을 농락하는 것입니다. 예산까지도 오로지 정쟁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이러한 민주당의 입법 독재는 예산 탄핵까지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국정은 마비되고 국민들의 한숨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자유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짓밟고 헌법과 법에 의해 세워진 정당한 국가기관을 교란시키는 것으로서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입니다. 내란을 획책하는. 국민의 삶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탄핵과 특검, 야당 대표의 방탄으로 국정이 마비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되었고 국회가 범죄자 독재를 통해 국가의 사법 행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의 기반이 되어야 할 국회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괴물이 된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당장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풍전등화의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그만. 우리 국민의 자, 지금 결국은 황교안 장관님 예. 대통령을 식물 대통령으로 만들겠다고 하고 검찰 수사비 예. 빵, 경찰 수사비 빵, 그 다음에 또 어린이 애들 돌보미 그것도 예. 또 빵, 그 다음에 예산에 대해서 그 다음에 또 군대 간부들 있잖아요. 예. 지금 사병들이 월급을 더 많이 받잖아요. 그 사병 봉급 인상 자체가 네. 그 선거 포퓰리즘이에요. 그렇죠. 표에 도움된다고 해서 예. 사실은 이런 걸 하면서 저는 뭐 사병들 봉급 인상 좋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이제 그러니까 형평성이 안 맞으니까 예. 하사관들 예. 월급을 정액시켜 주겠다고 예산을 그걸 냈는데 예. 이것도 빵. 예. 그 다음에 또 윤석열 대통령이 작심하고 한 것이 뭐냐. 우리나라는 석유 한 방 안 나잖아요. 예. 그 석유 찾아보려고 저 영일만에서 예. 그거 한 거 있잖아요. 예. 그것도 예산은 빵. 예. 그러면 식물 대통령 만들겠다고. 저는 뭐 분명히 그런 저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이 있는데 저는 그것보다도 국회가 도대체 국회의원 놈들이 네. 나라를 걱정을 하느냐, 예? 우리나라의 저 안보 태세를 걱정을 하는지, 경제 침체나 경제 여기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러면은 자기들부터 솔선수범해야죠. 국회의원들 세비 낮추고 자기 개혁부터 먼저 하면서 모범을 보이고 하면은 누가 뭐라 그랬습니까? 네. 우리나라는 상권 분립제도인데 그렇지만은 국회는 사법부와 행정부를 균형되게 견제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제가 보는 이건 독재입니다. 독재. 입법 독재. 자, 그래서 대통령이 이 시점에 할 수 있는 것은 계엄령밖에 없다. 다음 영상 들어보세요.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자, 됐습니다. 홍동욱 목사님. 예. 결국은 마지막에 그 딱 타겟은 어디냐 하면 종북. 종북. 예.
한마디로 뭐냐, 북한이 대한민국을 다스리고 있다는 거지. 그렇죠. 대한민국은 저 북한 노동당 정권의 파이프라인을 차단하지 않으면은 대한민국을 북한 노동당 정권을 대체해 가지고 이 종북 주사파 세력들이 이 정계, 관계, 언론계 뭐 오만 천지에 그냥 안 들어갈 곳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은요, 예. 정보기관을 5개를 다 예, 가지고 예, 있잖아요. 예. 예를 들어서 뭐 아까 말한 그 감사원, 그 다음에 검찰, 또 국정원, 검찰, 경찰, 방첩사령부 뭐 기무사, 방첩사령부, 이 정보를 다 가지고 있으니까 대통령은 국가 전체에 오늘의 어디서 뭔 일, 심지어 화재가 나는데도 달려가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뭐 대통령이 현대 국가에서 모든 돌아가는 정보가 없이는 그 통치가 불가능하지. 그건 어느 그렇죠. 나라 다 마찬가지죠. 마찬가지죠. 예. 그리고 제가 조금 과장되게 표현하자면 윤석열 대통령이 정보를 제일 많이 알고 두 번째 많이 아는 사람이 정광훈 목사입니다. 왜? 나는 그럼 어디서 무슨 정보 보고를 받냐? 아니요. 나는 기도를 깊이 하는 사람이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은 관심이다, 관심. 내가 대한민국에 애국운동한 지 40년 됐어요. 관심이 있으면요, 알아지게 돼 있어요, 자동적으로. 자, 알게 돼 있죠. 예, 그래서 나는 윤석열 대통령 다음으로 나는 정보를 다 가지고 있다는 거야. 정보를 많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왜? 그건 틀림없는 이야기. 예. 왜냐하면 난 기도하는 사람이죠. 끝없이 나는 관심을 정치, 경제, 사회, 군사, 외교, 문화, 교육, 언론까지 샅샅이 제가 신문을 다 들치고 모든 것을 내가 다 살펴본 결과 윤석열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길은 계엄령밖에 없었다는 건데, 그런데 이 계엄령이 비상선포를 이제 한다고, 이제 계엄령을 선포한다고,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이제 선언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계엄령을 선포한다고 할 때에 내가 볼 때 윤석열 대통령이 참 이 정치 천재 같아요. 왜냐하면 처음에 타겟을 그 이재명 체포, 예. 국회, 예. 그 다음에 또 그 조국이 체포, 한동훈이. 예, 한동훈 체포, 이쪽으로 방향을 잡고 그 헬기를 띄웠죠. 국회에다가. 그런데 체포를 안 하고, 체포를 할 것 같으면 왜 못 하겠습니까? 공수부대 300명이 대단한 거 아닙니까? 체류탄에도 쏴버리고 그 국회의사당 안에다 체류탄 팡 쏴버리면 다 눈물 흘리고 다 그리고 또 전기불 꺼버리고 해버리면, 그리고 권총 가지고 공포탄 몇 판 쏴버리면 안 죽으려고 다 튀어나가죠.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원들만큼 이 비겁한 놈들이 없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안 했잖아요. 안 하고 탄핵에 대하여 이 계엄령에 대해서 거부권을 할 수 있도록 가만히 놔뒀잖아요. 공수부대가. 오히려 더 뒷문으로 들어가라고 또 유도까지 했고. 그래서 네. 뭐 지금 신문 방송 일부는 네. 대통령의 저런 이제 그 계엄령 선포문 자체를 가지고 네. 뭐 감정적이다, 뭐 잘못 판단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또 갑니다. 저는 우리나라에서 뭐 지금 썩지 않은 데가 없는데 가장 많이 썩은 데가 저는 또 언론이라고 봅니다. 네. 왜? 언론은 팩트를 제공해야 됩니다. 국민들한테. 그리고 판단은 국민들 모시고 판단을 돕기 위해서 패널이나 어떤 그 사설이나 이런 걸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 자체가 잘못됐습니다. 저는 지금 가만히 생각하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네.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을 네. 이 계엄이라는 것을 수단을 선택해 가지고 우리 국민들한테 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국제적으로 네. 국제적으로 이런 상황을 알렸다고 저는 잠깐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걸 하면서 또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이야기한 그 부정선거에 관한 한 네. 또 모르겠습니다. 저는 5.18 유공자 명단은 우리 호남에 계시는 호남분들이 자기 자식들을 위해서라도 맞아요. 유공자 명단 해가지고 왜 우리 국가의 돈이 세금이 엉뚱한 사람들한테 갑니까? 지금 제일 문제는 뭐냐? 좌파 정권 때, 문재인 정권 때 특히 모든 방법을 동원해가지고 단체 만들고 해가지고 국가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거기다가 예. 5.18이라고 하는 것은 예. 광주에 5,000명이잖아요. 예. 5,000명이면 그럼 전라도의 나머지 사람들은 역피해를 당하지 않습니까? 예. 시험 볼 때, 공무원 시험 볼 때 2점 더 주고. 그러니까요. 아니, 그거는 시험 보나 마나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네. 우선 이것이 옳으냐 나쁘냐를 따지시고 우리 정말 저는 우리 호남 분들이 특히 호남 교회가 이런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들고 일어나면은 계엄보다 더 위력이 센 결과가 나타납니다. 결국은요, 예. 교회가 이게 참 사실은 잠자고 있고 교회가 죽었기 때문에 대통령이 저기에 무거운 짐을 지고 계엄령까지 선포를 했는데, 이제 오늘의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 계엄령을 한 것은 국회에서 하는 걸 봐도, 계엄군들이 가서 하는 걸 봐도 이거는 쇼한 거에 불과해요. 왜? 뒷문으로 들어가라고 유도했고, 그리고 국회의장이 거의 190명이 이 계엄령 반대
반대와 그다음에 또 내일은 또 뭐 탄핵 결의안을 또 한다고 하는데 결의안 한다는데 그런 것들을 이 계엄군이 방치를 했단 말이에요. 가만 놔뒀단 말이에요. 일부러. 그리고 나중에 철수할 때는 또 수고하셨다고 또 인사까지 하면서 갔대네. 공수부대가. 목사님 본래 네. 제가 공수부대 대대장 할 때 충정훈련하면은 네. 거기에 투입되는 간부들 지시하는 거에는 네. 일체 말을 못하게 합니다. 말 한마디가 또 그런 게 또 영향이 있기 때문에 네. 침묵, 아. 무건성입니다. 그런 거 보면은 네. 저는 정말 처음에는 뭐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이제 와서 이렇게 여러 가지 보니까 상당히 뭐 얻어된 것이 있었고. 자, 결국은 네. 그래서 뭐냐. 이 국회에다가 모든 그 언론과 관심을 집중하고 관심을 집중해놓고 실제는 뭐냐. 중앙선관위에 서버를 압수수색했다는 거야. 이거 중앙일보에도 나온 얘기입니다. 자, 경향신문에도 나왔습니다. 경향신문도 한번 띄워주시고 위에 보면 계엄군 297명, 중앙선관위 청사 덮쳐 당직자 5명, 휴대전화까지 압수했다. 네. 자, 그다음 휴대전화까지 압수했을 뿐 아니라 네. 그 위로 영상 또 띄워주시면 저 보세요. 나중에 박스까지 또 서버 박스까지 다 들고 나오고 그다음에 중앙일보 것도 나온 거 없나요? 중앙일보 나온 거 보면은 이 사진을 보면은 이게 이제 보면은 그러니까 결국은 목적지가 어디 있었느냐. 계엄령은 저렇게 할 수가 없거든. 내가 봐도 하사의 눈으로 봐도 계엄령은 말이야 8사단도 9사단도 동원 안 하고 말이야 수석에 있는 33도 동원 안 하고 말이야 소방사 동원하고 그게 무슨 계엄령이 그런 계엄령이 있습니까? 네, 계엄령에 투입된 부대 규모 자체가 네. 정말 완전히 군사적으로 네. 모든 것을 통제하겠다는 이런 것보다는 네. 다른 목적이 있었던 것 같고 지금 생각하면은 저는 박수를 보냅니다. 야, 위로 올려주세요. 중앙일보도 이렇게 나왔어요. 계엄군 297명, 중앙선관위도 덮쳤다. 당직자 5명 휴대폰 압수했다. 똑같습니다. 이거 내용은. 네, 그리고 아까 그 YTN 영상을 보신 그대로 서버 그 박스 그거 다 들고 나왔습니다. 자, 저기 나오잖아요. 위로 올려주세요. 저 보세요. 이제 저기 지금 박스 속에 서버 이제 전체 다 중앙선관위 톡 털었다는 얘기죠. 네. 이제 지금부터 이제 검사가 이것을 이제 계엄은 해제됐으니까 이제 검사들이 이거 이제 해독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좀 중점을 두고 싶은 것이 사실 저는 그것 때문에 더 화가 나서 네. 그저께 뭐 잠도 못 자고 했는데 네. 계엄 저는 국회에서 가결이 됐더라도 네. 일사불란하게 아침까지 나가가지고 완전히 장악을 할 줄 알았는데 대통령이 덥석 그걸 네. 받아들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목적은 네. 사실은 계엄 자체가 아니고 네. 계엄이라는 형식을 빌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정선거. 국민들뿐만이 아니라 네. 국내적으로 우리나라의 처한 형편을 전부 알리고 네. 그다음에 중점은 가장 우리가 계속해서 부정선거. 강조했던 부정선거. 네. 이거 해결 안 되면 사실은 이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네. 보수파 희망 없다. 정권 없습니다. 아니 그리고 네. 우리가 당원이 책임 당원 한 달에 돈 1,000원 이상 내는 당원 더하기 책임 당원 더하기 일반 당원 합치면 300만인데 300만인데 어떻게 64만 표가 나올 수 있냐 이거야. 이거는 사기 선거라는 거지 이것은. 그리고 각 지역구별로 특히 수도권만 봐도 네. 예? 당일 본선거에서는 우리가 다 이겼는데 네. 여당 국회의원들이 그렇죠. 이겼는데 네. 사전선거 투표율이 얼마 됩니까? 맞아요.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타났다는 것은 통계학적으로도 있을 수 없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의문이 있으면은 선관위가 제대로 설명을 하고 선거 개혁 방안을 내놓고 해야 되는데 안 하니까 저는 이번 기회에 정말 이 선거 개혁만큼은 하면은 그거 하나만으로도 윤석열 대통령은 역사에 남습니다. 그 후에 이제 뭐 했느냐. 장학일 목사님이 열받아가지고 장재현 목사님은 통계치, 컴퓨터 이걸 가지고 제안을 했는데 현장 실사를 했단 말이에요. 장학일 목사님이. 가가지고 부산에 가서 실제 찍었던 빵표 나온 지역에 실제 찍었다는 사람들 보니까 40명이 넘는 거야. 그리고 그 찍었다는 또 그 당원, 그 다음에 당비를 한 달에 2만 원씩 내는 사람. 아니, 우리 자유통일당에다가 당비를 2만 원 내는 사람이 우리 당을 안 찍겠어요? 그건 뭐 상식이죠. 만지면다는 말도 되도 않은 소리를 네. 하다가 저런 식으로 하는데 만일에 이번에 경우에 이렇게 확실하게 철저히 검사해가지고 장재현 박사의 말씀처럼 컴퓨터 조작이다. 우리 자유통일당에 저런 함 자체를 옮겨놨다. 이것이 부정하기 위한 것으로 확실하게 최종 드러나면 지금 선관위 체제는 완전히 해체해야 됩니다. 그리고 더 이상 여기에 독립된 취해법까지 도선 안 됩니다. 이게. 맞습니다. 자, 지금 5,300만 국민 여러분, 5,300만이 이 방송